나올지는 모르는 거고 4점짜리가 2개 나올 수도 있어요. 요 문제처럼. 알겠니? 그래서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 투스에서 4문제 풀게요. 27번부터 가겠습니다. 27, 28, 29, 30 4개 풀 거야. 자, 27번 보시면은 27번 문제는 이제 그냥 가벼운 역함수 미분법 문제죠. 3점짜리. 그래서 역함수 미분법 이용해가지고 미분 계수 찾는 문제가 될 텐데 문제에서 보시면은 fx라는 함수가 지금 x 플러스 k 곱하기 lnx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gx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 미분이 되고요. 자, 그럼 볼게. 첫 번째 fx라는 함수부터 보시면은 fx는 문제에서 x 플러스 k 곱하기 lnx라고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요거 어차피 그냥 미분 한번 해볼게요. 미분할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f'x 구하시면은 곱미분 쓰셔야죠. 곱미분 쓰시니까 처음에 lnx 그대로 나올 거고 더하기 그런 다음에 요거 그대로 써서 x 플러스 k 놓으시고 뒤쪽에는 x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여기 f'x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두 번째 관계식. 자, 이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관계식이 뭐냐면은 얘가 g 하고 k분의 x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f 역함수 x와 같아요 이렇게 돼 있거든. 됐어? 그 다음에 g2라는 게 얼마예요? 라고 했더니 g2가 k래요. 요 관계식. 그럼 요거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요 자리가 이제 얼마가 될 때? 요 자리가 2가 될 때, 얘가 2가 될 때가 함수값이 k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잘 봐. 얘가 2가 되려면 요 세모친 부분이 2가 되려면 x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x 자리에 2k가 들어가야겠죠. 그죠? 그럼 x 자리에 2k가 들어가야 k분의 2k가 돼서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양쪽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여기는 이제 g2가 되는 건데 요 값이 이제 얼마가 되냐면 f 역함수 2k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리고 이게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어? k예요 라고 이렇게 나온 거죠. 아, 그러면 갑니다. fk라는 것. 역함수는 항상 함수값 관계 쓰셔야죠. 그래서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니까 fk는 2k와 같아요. 이런 관계식을 뽑아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애가 2k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2k가 돼야 되니까 이제 문제에서 좀 확인을 해볼게요. fx라는 게 fk라는 거 되니까 문제에서 2k 곱하기 lnk라는 친구가 될 거고 요게 2k가 되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1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니까 결국 마무리 하시면은 k 값은 얼마가 나와? 익스포넨셜이다 라는 것까지를 뽑아내신 거죠. 그냥 단순히 계산 끌고 가시면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찾아야 될 게 뭐냐? 내가 문제에서 찾아야 되는 건 g' 익스포넨셜을 찾아주세요 라고 돼 있으니까. 자, 두 번째 g'x를 구할게요. 그럼 g'을 구해보시면 요식을 이제 미분할 거거든? 요식을 이제 미분할 거야. 요식을 미분하니까 자, 이렇게 되겠네. g'이 되고요. k분의 x가 되고 곱하기 k분의 1이다 라고 해서 겉미분 속미분 해주셔야 돼. 알겠지? 근데 이제 이게 익스포넨셜 이따 대입해보고요. 그 다음에요. f 역함수인데요. 쌤 같은 경우는 요거를 역함수라고 쓰는 것보다 그냥 얘를 h라고 쓸게. 그래야 덜 헷갈리니까. h가 역함수야. 자, 그러면은 쟤는 이제 역함수가 되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h'x예요.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이게 양변 미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익스포넨셜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일단은 익스포넨셜 대입하면 요 자리가 k 값이 익스포넨셜이니까 여기 익스포넨셜이고 여기도 익스포넨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뭐 찾자고 그랬냐면 g'2를 찾읍시다 라고 했거든. g'2를 찾읍시다. 그러면은 요 자리에 이제 마무리. 요 자리가 이제 뭐가 되면 돼요? 얘가 2가 되도록 아까랑 똑같이 2가 되도록 해주시면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x값 찾아보시면 x는 2 익스포넨셜이겠네. 그러면 2 익스포넨셜을 대입하면은 여기가 g'이 될 거고요. 2가 될 거야. 우리가 찾는 답이 될 거고 익스포넨셜은 이쪽으로 보낼게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될 거고 h'2 익스포넨셜이다 라고 하니까 이것만 찾아주면 답이겠네. 됐어? 자, 그러면 역함수 미분계수 구해야죠. 그럼 역함수 미분계수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니까요. 자, 가볼게요. h2 익스포넨셜입니다. 그러면 얘는
공식 쓰셔야지. 역함수 미분계수 공식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어떻게 쓰시면 돼? F 프라임 이렇게 될 거고요. F 프라임 그 다음에 잠깐만 H 프라임이죠. H 2 익스포넨셜 분의 1이에요. 요게 이제 역함수 미분계수 공식이었죠. 그지? 역함수 미분계수 공식이니까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 값만 찾겠습니다. 요 값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요 값은 어떻게 해주셔야 돼? 우리가 fx라는 것을 요거에 이제 2 익스포넨셜이 나오는 걸 찾아주시면 되죠. 2 익스포넨셜이 나오는 거를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h 2 익스포넨셜이 p라고 할게요. 자, 얘를 p라고 하시면은 역함수 함수값 관계 이용하시면은 fp가 뭐가 되면 돼? 자, 대입부터 하자. 대입부터 하시면은 p 플러스 2 그 다음에 곱하기 ln p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자,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2 익스포넨셜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p 값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똑같이 익스포넨셜이 돼서 얘가 익스포넨셜이다. 그럼 결국은 여기도 익스포넨셜이 되니까 f 프라임 익스포넨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f 프라임 익스포넨셜은 저기다가 대입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고요. 자, 문제 정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요게 3분의 1이 나오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얘가 3분의 1이니까 곱하셔야지. 그래서 3분의 익스포넨셜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문제 정답 2번 해주시면 되는 거야. 괜찮죠? 자, 마무리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역함수 미분법 문제고요. 역함수 미분법에서 나올 수 있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함수 좀 나와 있을 때 k라는 값 한번 찾아주고 그 다음에 계산 끌고 가시면은 그리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가겠습니다. 도형 문제. 자, 28번 문제는 이제 뭐냐면 얘가 삼각함수 극한 도형 문제죠. 중요한 주제죠. 삼각함수 극한 도형 굉장히 중요한 주제니까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문제를 좀 볼게. 문제에서 지금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냥 내가 원을 하나 전체를 그려줄게.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 B가 중심이 아니야. 지름이 아니야. 그게 반원이 아니에요. 문제에서 나와 있는 그림이. 잘 읽으셔야 돼. 그래서 A, B가 그냥 현이에요. 이렇게. 되니? A, B가 현인 거고 원의 일부를 준 거야. 그러면 중심이 이제 어디 있을 거냐면 중심이 이 바깥쪽에 있을 거거든. 현재 그림 상태에서의 바깥쪽에. 되니? 그러니까 니네한테 주어진 그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원래 원이 이만큼 있는데 요만큼만 준 거야. 지금 딱 그림이. 알겠어? 이거를 반원이라고 해석하셨으면 안 돼. 얘는 반원이 아니고 활골이에요. 활골. 됐죠? 자, 그럼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그림이랑 비슷하게 제가 그렸고요. 자, 중심 찍으세요. 중심이 이쯤에 있을 거다. 찍어야 돼. 바깥쪽에 있어. 알겠니? 반원이 아니니까 중심이 이쯤에 있을 거다.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도형이 그려져 있냐면 자,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데 확인해 볼게요. 현이 하나가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네요. 이런 삼각형이 그려져 있지. 그치? 그리고 원이 여기에 이렇게 내접해 있는 이런 그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찾는 게 목적이냐면 요 작은 원의 반지름. 요 작은 원의 반지름을 뭐라고 했어? F 세타라고 했고요. 이 F 세타를 표현해서 삼각함수 극한 계산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됐지? 그러니까 요 문제는 그냥 그림만 대충 보고 문제 보시고 어우 얘 반원이다 라고 해서 실제로 틀린 분들 중에 여기 직각이에요 라고 이렇게 놓고 푸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 알겠지? 문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얘는 반원이 아니고 활골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뭘 줬냐면 각도 정보랑 길이 정보를 줬는데 AB의 길이는 1이라고 문제에서 줬고요. 요각을 이제 세타라고 했고요. 요각을 몇 세타? 3세타라고 준 거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원의 반지름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있고요. 자, 얘를 중심 찍어주고 자, 첫 번째 도형 문제 푸실 때는 항상 원이 나왔잖아. 원이 나오면 원의 중심과 그 다음에 원 위의 점을 반드시 이어주세요. 있지 않으면 이어주셔야 돼. 알겠어? 그래서 중심과 원 위의 점을 이은 선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반지름 보조선이 된다라는 거. 요거는 뭐 등비급수에서도 계속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도 쌤이 도형 문제 설명할 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도형 문제 푸실 때 중심이 있는데 중심이랑 원위의 점이 이어져 있지 않다. 그럼 원위의 점을 항상 이으셔야 돼. 알겠어? 자, 그럼 잘 봐. 어떻게 있는지. 첫 번째, 여기도 원위의 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으세요. 이렇게 하나 이으시면 되고. 자, 얘도 뭐예요? 얘도 원위의 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으면 무슨 삼각형이 생겨? 이등변 삼각형이 생겨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찾아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요 접점이거든. 요 접점. 그죠? 그럼 원의 중심에서 잘 봐.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이어요. 그럼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이으면 뭐가 돼? 반드시 얘는 수직 이등분선이 될 수밖에 없겠지. 됐니? 근데 이게 지금 내접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이쪽 접점까지니까 이렇게 더 이어. 이렇게 더 이으면 일직선으로 딱 이어질 거야. 그리고 원의 중심을 지나겠죠. 작은 원의 중심을.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전체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야. 전체 원의 반지름. 요 주황색 선이 반지름이 될 거고 나는 거기에서 뭐만 빼주시면 되냐면 요 길이 빼주시면 되겠네. 요 길이. 요 길이 빼주면은 얼마만큼이 남아? 딱 요만큼이 남겠지. 그지? 근데 요만큼이 얼마가 돼요? 2F 세타예요.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름이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지름을 아나? 이거부터 생각해봐야 돼. 반지름 아니? 라고 물어봤는데 반지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몰라?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을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 주황색까지 해서 나는 요 수선을 빼주는 게 목적이니까 결국 일단 반지름에 대한 식부터 세워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에 지금 내접하고 있는 애가 누구냐면 A랑 B랑 그 다음에 요점이 뭐였어? P죠. P. A랑 B랑 P라고 해서 나와 있는 요 삼각형이 지금 현재 내접하고 있습니다. 원에. 모든 꼭지점이 원 위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각 있죠? 자, 요각을 빼서 써보면 요각은 전체 삼각형의 각에서 세타랑 3세타 더한 거 빼주시면 되니까 뭐가 돼요? 파이 마이너스 4세타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럼 이 관계식이 나오는 거지. 잘 봐.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면 첫 번째 뭐 쓸 거예요? 사인 법칙 쓸 거예요. 자, 외접원 애들 반지름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사인 법칙 쓸 거다라는 생각 가지셔야 되고, 자, 사인 법칙 쓰시면 갑니다. 사인 파이 마이너스 4세타 분의 1입니다. 이게 뭐 한 거야? 요각에 대한 사인 값과 얘랑 마주 보는 게 A, B죠? 근데 A, B의 길이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어? 1이요. 그지?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외접원의 지름과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외접원의 지름과 같아요. 자, 그럼 갑니다. 파이 마이너스 각도. 파이 마이너스 각도니까 뭐야? 그냥 똑같은 거잖아. 사인이니까. 따라서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면 이 아래 이거 변환하시면 사인 4세타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요거 절반으로만 나눠주시면 되니까 2 사인 4세타분의 1이에요 라고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이구나 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내가 구하는 거는 자 이런 얘기잖아. 나는 이제 여기 구할게. 여기 길이 있죠. 자, 여기 길이를 x라고 잡을게요. 요 수선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 이것만 구해주면 되는 거거든? 맞아? 그죠? 그러면 요것도 이제 뭐야? x라는 각을 세타로만 표현해주면 되겠네? 그럼 우리가 극한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뭐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극한 도형은. 자,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해보시면 내가 구하는 이 f세타, 즉 요 조그만 원의 지름, 요 조그만 원의 지름은 전체 반지름, 요거죠? 반지름 2 사인 4세타분의 1 여기에서 요 반지름에서 마이너스 뭘 빼주면 돼요? x라는 애만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지? 그러면 이 x라는 걸 이제 찾아봐야 돼. 그럼 x를 이제 뭘로 표현해줘야 되냐라는 건데, 자, 여기를 잠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야? 우리가 구한 외접원의 반지름 요게
그지?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 각도라든가 요쪽 각도, 왜냐면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요각이나 아니면 요각을 구하면, 요쪽 각을 구하면 x라는 애를 뭐 사인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코사인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각을 이제 세타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줘야겠다라는 거야. 근데 잘 봐. 이게 뭐였어? 중심. 중심이랑 각이 나왔어. 그럼 중심이랑 각이 나왔으면 가장 먼저 떠올려볼 만한 유력한 후보가 누구야? 얘 뭐야? 원이잖아. 그지? 그럼 중심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유력하게 떠올려볼 후보는 누구예요? 원주각과 중심각 관계죠. 그지? 그래서 이 문제는 원주각과 중심각 관계로 풀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기가 중심이야. 잘 따라와. 여기서부터 요렇게 호가 있지. 자, 요 호에 대한 AP라는 호에 대한 중심각은 이만큼이 중심각이야. 여기. 그지? 근데 잘 봐.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어딨냐면 얘가 원주각이죠. 요 호에 대한 원주각. 됐어요? 여기가 원주각이잖아. 원주 위에 점이니까. 그지? 그러면 얘가 몇 세타야? 3세타네. 그럼 얘가 3세타니까 요 중심각은 몇 세타가 되는 거야? 6세타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봐봐. 요렇게 생긴 요 삼각형이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려요. 수직 이등분이니까 각도 이등분 되겠지. 그래서 3세타다라는 게 나온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찾은 정보를 그림으로 하나 빼서 그려보면 이런 정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약간 삐뚤어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중심이야. 중심에서 내가 절반만 자른 거야. 그럼 이게 뭐였어? 3세타라는 걸 찾은 거죠. 중심각의 절반. 그러면 이만큼이 뭐가 되냐면 이만큼이 x가 되는 거고 요만큼이 r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관계는 뭐가 돼요? r분의 라지 r분의 x가요. 라지 r분의 x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코사인 3세타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끝나네요. 됐어요? 자, 그럼 계산 마무리할게요. x는 뭔가요? 라고 얘기하시면 x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r을 곱해주니까 r이 뭐였어? 2 사인 4세타 분의 1 마이너스가 아니죠? 곱하기 코사인 3세타가 바로 x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 x라는 값을 그대로 뭐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2f세타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 그럼 계산 마무리할게. 자, 이제 극한 계산.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f세타예요. 그럼 얘는요. 여기 2죠. 그럼 여기 2니까 요 앞에 이만큼 돼서 얼마가 곱해지냐면 2분의 1이 곱해져. 자, 그럼 가볼게. 차분히 2분의 1 곱하기 분모 자리에 세타 있으니까 세타분의 1 이렇게 꺼내시고요. 곱하기 잘 봐. 지금 우리가 반지름에서 요식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공통부분이네요. 그럼 공통부분이니까 묶으세요. 묶으시면은 2 사인 4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분의 1. 됐어? 그 다음에 남는 거 쓰시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뭐가 돼? 코사인 3세타예요.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해주시고. 됐어요? 여기까지 극한계산 마무리 해주시고. 자, 그럼 0인자 생각하면 되는데 세타가 0으로 가죠. 0인자 개수 분모부터 확인. 이거 하나 0으로 가니까 0인자 개수. 그 다음에 얘도 0으로 가죠. 하나 두 개네. 분모에 두 개. 세타에 0 대입하면 0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봐.
1 마이너스 코사인 3세타네. 1 마이너스 코사인 3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K세타. 이 꼴이죠. 그럼 여기다 0 대입해봐. 코사인 0은 얼마야? 1이야? 그지? 코사인 0은 1이야? 그럼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극한 공식 중에 이런 공식 있었죠? 자, 이거 기억하셔야지. 까먹었으면 적어놓고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죠. 근데 분자 자리가 1 마이너스 코사인 K세타 꼴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면 이런 꼴에서는 내가 부정형으로 바꾸려면 분모 자리에 세타가 몇 개 필요해요? 하나 필요해요? 두 개 필요해요? 제곱개 필요해요. 얘는 제곱개 필요하다고 그랬어. 알겠지? 요거는 제곱개 필요하다. 요 공식. 그러면은 여기 K 있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가 돼요? 2분의 K 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지. 그래서 세타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는 거야? 세타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돼요. 요 얘기한 거죠.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계산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계산 마무리. 영인자 되는 게 지금 3개네. 분모에 2개, 분자에 2개. 그러면 계산할게요. 요거 2분의 1이죠? 곱하기 얘는 0인자 2개고 0인자 2개니까 어차피 하나하나 상쇄될 거야. 그래서 여기 1 곱하기 요 친구는요. 여기가 4죠. 여기가 4고 앞에 2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8분의 1. 됐지? 그 다음에 얘 마무리 계산하시면 얘는 얼마라고 했어? 2분의 9. 3세타니까. 그래서 계산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문제 정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그래서 2랑 8이랑 2랑 곱한 다음에 9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32분의 9입니다. 하고 해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지. 확인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32분의 9다라고 정답하시면 되고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자, 29번 가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29번. 등비급수죠. 등비급수 4점짜리.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난이도는 있어요. 등비급수 도형 치고. 만만치는 않은 문제인데 일단은 등비급수 문제가 3점짜리나 4점짜리로 출제가 가능한데 보통 3점짜리로 나오잖아요. 만약에 3점짜리로 나오면 아주 어렵게 내지는 않고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연습했었던 기본 유형 닮은 비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물어볼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약간 옛날 기출 스타일로 그냥 닮은 비 찾고 첫째 항 찾고 그 다음에 닮은 비 찾아서 공비 찾은 다음에 1-r분의 초항이다 라는 거 그냥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 오케이? 뭐 요 정도가 될 거고 근데 이제 4점짜리로 나오는 게 문제거든? 그럼 4점짜리로 나오는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닮음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는 하진 않을 거라고. 물론 닮음이라는 요소는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등비급수 도형의 특징상 등비급수의 도형은 크기가 일정하게 감소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닮음에 대한 개념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추가가 될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수학원에서 배우는 사인, 코사인 법칙이라든가 사인, 코사인 법칙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미적분에서 배우는 내용 있죠. 미적분에서 덧셈 정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오면 뭐 보조선을 좀 어렵게 그린다든가 보조선이 좀 복잡하게 그려져서 도형을 좀 자르고 쪼개고 막 관찰해야 되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 이런 게 이제 4점짜리로 출제가 될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냥 단순하게 4점짜리에서 그냥 뭐 닮음만 찾아가지고 풀어라 라고 하면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3점짜리로 주로 출제가 될 거고 4점짜리는 이렇게 뭔가
더 추가적으로 물어볼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 실제로도 이제 작년 6월달 평가원 28번 작년 6평 28번 문제도 이제 덧셈 정리와 사인 코사인 법칙 이용해가지고 공비를 찾아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부터 할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그림이 뭐냐면 마름모야? 마름모? 이 정도 그림 될까요? 잠깐 너무 길게 빠진 것 같은데 잠깐만 이 정도 잡고 이렇게 가볼게요. 네, 이런 마름모가 있다고 해보자. 자 그랬을 때 문제 볼게요. B1 여기가 B1이고 그 다음에 A1이고 내가 어차피 그림을 새로 그리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관찰하시면 되는데 쌤은 이제 필요한 부분만 확인을 좀 해볼게. 내가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 A1부터 C1이죠. A1부터 C1이 지금 무슨 꼴로 돼 있어요? 부채꼴의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네, 부채꼴의 형태로 들어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대각선이죠. 대각선을 딱 이었을 때 여기랑 만나는 게 2원이다 라고 나오거든. 자, 그럼 요 생각부터 하자 얘들아. 마름모의 대각선이죠. 마름모의 대각선이니까 당연히 이 각과 이 각은 2등분됩니다. 마름모는 항상 알겠어? 요 각과 요 각이 2등분돼. 그럼 잘 봐. 요 전체 각이 문제에서 몇 도라고 그랬냐면 요 전체 각이 3분의 파이 즉 60도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그러면 요 절반에 해당되는 요만큼 요 절반에 해당되는 요만큼이 문제에서 얼마냐면 6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일단 6분의 파이라는 거 확인했고 자 그 다음에 가볼게. 여기에서 뭐 하냐면 또 나누거든. 자 여기서 또 나눠서 요까지 정도까지 들어가는데 또 절반 각의 이등분선을 절반 이렇게 나눈 거야. 이렇게 그죠? 점선으로 여러분들한테는 점선으로 그려진 거 됐니? 점선으로 그려진 거. 그런 다음에 요 점에서 요렇게 딱 이어요. 요렇게 딱 이은 거를 가지고 놨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도형이 요렇게 생기는 도형과 그지? 그럼 내가 이렇게 써볼게. 내가 구해야 되는 첫째 항이 요렇게 생기는 요런 도형과 요 꼴 더하기 부채꼴 이죠. 부채꼴 이 밑에 거. 이 두 개를 더한 게 첫째 항이에요 라고 문제에서 준 거잖아. 확인됐어? 여기까지? 그지? 색칠된 부분이 요 모양이랑 여기랑 여기 아니야. 요 밑에 거. 근데 요거 그럼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하시면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잘 봐.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첫째 항이 두 부분으로 두 개로 분리돼 있거든. 그지? 얘가 두 개로 분리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구하는 방식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보통 우리가 두 개로 분리돼 있으면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한다. 뭐 이 생각을 가장 많이 떠올려요. 뭐 이건 당연하죠. 위에 게 있고 밑에 게 있으니까 위에 거 구하고 밑에 거 구해서 더하자. 뭐 이게 이제 가장 쉽게 떠올릴 만한 건데 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잘 봐. 각각이 아니라 얘를 하나의 완벽한 도형으로 합칠 수는 없을까에 대한 고민. 알겠니? 지금 두 개가 분리가 돼 있잖아. 근데 하나는 쉬워. 하나는 부채꼴이니까 그냥 부채꼴 넓이 구하면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야. 얘는 별로 안 이뻐. 내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도형의 형태가 아니야. 이렇게 생긴 거는. 그지? 맞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하나의 도형으로 합쳐가지고 구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즉 적당히 이동하고 잘라붙여서 우리가 메꿔주면 되지 않을까? 우리 적분에서 보통 많이 했던 거. 적분에서 막 이상한 곡선 형태 나오면은 적당히 잘라붙여가지고 똑같은 부분에다가 딱 메꿔주면은 평행사변형 같은 거 나오고 그랬었죠? 지수로 감수에서도 뭐 그랬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잘 봐. 이쪽 부분의 부채꼴을요.
내가 이거랑 똑같은 게 누구냐면 여기 아니야? 합동이잖아, 두 개가. 절반 자른 거니까. 그래서 이 밑에 어차피 내가 구해야 되는 걸 1로 옮겨 붙여. 그러면 잘 봐. 얘를 옮겨 붙인 거야. 이걸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떤 도형이 생기냐면 약간 실루엣만 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이런 도형이 나와요. 그럼 이런 거죠. 선생님 더 이상해졌는데요? 근데 잘 봐. 포인트는 이거야. 이 밑에 부채꼴과 이 위에 부채꼴이 서로 뭐라는 거야? 합동이라는 거죠. 합동. 똑같은 거. 그래서 얘를 그대로 옮겨 붙이면 아주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그림이 돼. 그지? 그럼 나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잘 봐. 얘를 절반을 딱 쪼개. 이미 쪼개져 있죠. 여기. 절반을 딱 쪼개요. 절반을 딱 쪼개면 위의 삼각형과 밑의 삼각형도 서로 어떨까? 합동이에요. 그럼 나는요. 몇 개만 구하면 돼요? 하나만 구해서 뭐 하면 돼? 곱하기 2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지금부터 쌤이랑 구할 도형의 넓이는 요렇게 생기는 요 하얀색 부분을 내가 S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걸 구할 거고요. 이거 구해서 곱하기 2를 한 게 뭐가 되는 거야? 문제에서 원하는 초항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죠? 요 삼각형, 즉 내가 지금 하얀색 빗금치는 요 삼각형 구하겠다는 거야. 요 삼각형 구해가지고 요 삼각형의 몇 배 할 거야? 2배 할 거야. 2배에서 초항이에요 라고 얘기할 거라고. 괜찮아요? 자, 그럼 길이가 얼마예요? 문제에서 요 길이가 2예요. 그러면 내가 저 빗금친 거 따로 빼서 한번 그려볼게. 따로 빼서 그려보면 이런 도형이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 도형이고요. 요 길이가 2예요. 요 길이가 2. 그 다음에 잘 봐. 여기 각도가 얼마냐? 여기 각도가 15도가 돼요. 15도 되는 거 확인되세요? 왜요? 전체가 60도였어. 절반을 쪼개고 또 절반을 쪼개죠. 가계이등분선. 그지? 절반을 쪼개고 또 이 절반을 쪼갰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15도가 돼요. 느낌이 오죠? 15도. 15도 어떻게 계산해요? 이런 느낌이 오죠? 못 쓸 것 같아? 덧셈 정리? 딱 봐도. 그지? 자, 그 다음에 잘 봐. 여기가 몇 도니? 라고 얘기하면 여기는요 120도죠. 왜 120도예요? 봐봐. 이만큼이 60도잖아. 그럼 이만큼이 60도니까 마주보는 각도 60도지? 그지? 마름모는 마주보는 각끼리 같으니까 그럼 여기도 뭐야? 120도. 요렇게 더해서 180도 돼야 된다라고 하셔도 되죠? 동측내각. 그죠? 평행사 변형 동측내각. 그래서 여기가 120도. 자, 그래요. 됐죠? 그러면 여기가 15도고 여기가 120도네. 그럼 여기 몇 도겠어? 당연히 여기 45도겠죠. 됐어요? 이렇게까지 한 거야. 오케이? 그럼 잘 봐. 이거 첫 번째. 내가 여기를 넓이 구하려면 여기 x라고 놓으면 되잖아. 그러면 얘들아 넓이 구하는 거는 뭐만 알면 돼? x만 구하면 x랑 2랑 곱해주고 사인 120도 요거 해주면 되겠네. 2분의 1. 그럼 x만 구할 거지?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가 많아? 자, 갑니다. 계산. 문제에서 뭐가 많아요? 각도 정보가 많아요. 항상 이런 생각 하셔야 돼. 삼각형에 대해서 나왔는데 각에 대한 정보가 많아. 왜? 각을 다 알잖아. 120도, 15도, 45도라는 걸 다 아니까. 그럼 각도 정보가 많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 하면 된다는 거야? 사인 법칙 쓰자. 사인 법칙. 아시겠어? 각도 정보가 많다는 얘기는 사인 법칙 쓰자예요. 사인 법칙 떠올리셔야 돼.
자, 그럼 가볼게. 45도랑 마주보는 게 누구야? 2예요. 15도랑 마주보는 게 누구야? x예요. 그러면은 등식 하나 세우시면 얘는 sin 15도분의 x는 sin 45도분의 뭐와 같아요? 2와 같아요. 그러면 sin 45도는 루트 2분의 1입니다. 루트 2분의 1. 그러면은 얘가 얼마가 될 거냐면 2루트 2가 되거든. 따라서 x 값은 2분의 루트 2 곱하기 sin 15도예요. 이렇게 써주네요. 그럼 sin 15도 값을 알아야죠. sin 15도 값은요. 뭘로 계산해요? 덧셈 정리로 계산해야지. 그래서 계산해 볼게. 자, sin 15도입니다. sin 15도는요. 어떻게 쓸 수 있어? sin 4분의 파이 45도에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해주시면 되죠? 그치? 그럼 덧셈 정리 쓰시면 얘는 sin 4분의 파이 사코코스 하죠? 그럼 sin 4분의 파이 얼마? 루트 2분의 1 sin 60도 아예 미안해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죠? 코사인 30도 얼마? 루트 2분의 루트 3 빼기 코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곱하기 사인 45도 미안 사인 60도 사코코스하니까 그죠? 그럼 사인 30도 그럼 사인 30도 얼마? 2분의 1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잘 보세요 이거 통분할 필요도 없죠 왜? 분모가 2루트 2, 2루트 2 똑같으니까 그냥 유리화도 안 할게요 2루트 2 쓰세요 그냥 2루트 2 쓰시고 여기가 얼마가 돼? 루트 3 빼기 1이네요 그러면은 분자 자리에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사인 15도야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찾는 게 지금 뭐야 잠깐만 여기 미안해 쏘리 2분의 루트 2가 아닌데 2루트 2야 수정할게요 2루트 2죠 왜냐면 루트 2분의 1분의 2니까 미안 여기 2루트 2야 그럼 내가 구하는 x는 2루트 2에다가 누굴 곱한 거야? 이거 곱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분모가 어떻게 돼? 분모가 사라지네. 그래서 계산 마무리 하시면은요. x라는 값은요. 루트 3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돼? 루트 3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요 정도 계산은 여러분들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사인 법칙이랑 덧셈 정리 이용하는 거는 도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가셔야 돼. 미적분 선택자들은. 연습 많이 나왔었죠. 4점짜리 문제에서 대부분 이제 도형에서 길이 구하거나 할 때 사인 법칙이라든가 아니면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런 것들 어디 갔냐? 덧셈 정리 이런 것들 많이 쓴다니까 알아둬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 초항 구합시다. 마무리. 초항은 똑같은 거 두 개에다가 자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 두 변 루트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곱하기 사인 120도인데요. 사인 120도는 그냥 뭐랑 똑같아? 60도랑 같죠. 그럼 사인 60도랑 같으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이네. 그러면은 약분 좀 하시고 정리해 보시면 첫째 항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이 돼서요. 첫째 항은 3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첫째 항 구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세요. 자, 우리 첫째 항까지 구한 거야, 이제. 자, 그럼 이제 공비 찾으러 갑시다. 두 번째. 약간 너무 긴 것 같은데. 네. 자, 공비 찾으러 갈게요. 잠깐만 뭐 갔죠? 그래도. 자, 공비에서 다시 부채꼴 이렇게 그려놓고 공비는 어디를 찾아야 되나 확인해 보면 이제 두 번째 그림 그릴 거야.
두 번째 그림에서 보면은 얘들아 두 번째 그림에서 똑같이 이제 마름모가 되게끔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요. 이렇게 큰 도형 첫 번째 그림에서의 이렇게 절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지금 마름모가 내가 구해야 될 마름모 한 변의 길이가 자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 잘 봐. 여기가요. 요렇게 약간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쯤 가서 또 요렇게 어디까지 가니?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그래서 요렇게 안에서 또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죠? 두 번째에서. 그지? 확인됐어? 그러면 나 뭐만 찾으면 될까? 공비 찾으려면 뭐 찾으면 될 것 같아? 나 요 길이 찾으면 될 것 같아. 맞아요. 나 요 길이 찾으면 될 것 같거든? 그지? 그럼 잘 봐. 여기 K라고다. 여기 K라고다. 마름모 한 변의 길이. 여기도 K네? 여기도 K고? 맞죠? 됐어요? 그죠? 한번 보세요. 얘들아. 여기도 뭘까? 여기도 뭘까? 여기. 여기도 뭘까? 여기도 K야? 얘가 뭐야? 이등변이야? 알겠어? 그럼 잘 봐. 자, 요 상황에서 갑니다. 요 상황에서 나는 K를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까 첫 번째 그림 잠깐 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선 그렸지? 맞아? 이렇게 선 그렸거든? 자, 그럼 요번엔 이렇게 해볼게. 요 그림에서 내가 K값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보조선을 어디다 그리시냐? 노란 색깔이 어디 갔지? 자, 여기서 보조선을 어떻게 그리시냐면 전체에 이제 큰 건데 잘 봐. 요 점 있죠? 요 점. 확인됐어요? 여기 있지. 그지? 여기를 이어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으시면 이거 반지름이 얼마라고 그랬어? 2요. 전체 첫 번째 큰 그림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2예요. 2. 그러면 잘 봐. 여기가 120도인 걸 알잖아. 그럼 내가 요 삼각형에서 지금 나 K값만 찾으면 공비 다 구하거든? 그럼 여기가 몇 K야? 2K네. 여기는 몇 K야? K네. 120도를 알아. 120도의 맞은편이 얼마인지도 알아. 2인지도 알아. 아, 그러면 공비는 뭘 이용하면 돼요? 이렇게 그려놓고 코사인 법칙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 계산해 볼게요. 코사인 법칙은요. 마주 보는 거 여기 2죠? 2의 제곱. 얘는 2K 제곱이니까 4K 제곱 더하기 K 제곱 마이너스 2배 2K K 그 다음에 코사인 이것도 120도 이거 계산해 주시면 K 값이 나오겠네.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해 보시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7K 제곱이 4가 나오거든. 7K 제곱이 4가 나오니까 그냥 K 제곱이라고 쓰고요. K 제곱이 얼마냐면 7분의 4가 돼요. 그럼 우리가 어차피 넓이비를 구하는 거니까 자, 이제 공비 구할게. 공비 넓이비를 기준으로 보면 자, 한 변에 길이비를 먼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길이비를 한번 보여드릴게. 자, 길이비가 어떻게 되는 거야? 2대 K죠. 맞아요? 2대 K. 그러면 길이비가 2대 K니까 넓이비는 얼마가 돼? 넓이비는 얼마가 되는 거야? 4대 K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4대 K 제곱.
그러면 4대 k제곱이니까 k제곱이 뭐야? 7분의 4야. 7분의 4. 아, 그러면 4대 얼마가 돼요? 7분의 4가 되고요. 그럼 얘는 1대로 바꾸면 7분의 1이 돼서 공비가 뭐가 되는 거야? 7분의 1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나요? 자, 그래서 계산 마무리 하겠습니다. 계산 마무리. 넓이는 이제 우리가 구하는 등비급수합은요. 1-7분의 1분의 1-7분의 1분의 첫째 항이 뭐였어? 3-루트 3이었습니다.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고, 자, 요거 정리하시면은요. 답은 어떻게 나오냐면 요게 답이 계산하면 이거 얼마야? 10 하고 210. 네, 이렇게 나와요. 210이 나오고요. 2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70 루트 3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210 마이너스 70 루트 3이 나오거든. 그래서 210에서 70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210에서 70 더하는 거죠. 두 개 더하는 거니까. 잠깐만. 60까지 곱한 거였구나. 아이고, 내가 계산을 해왔는데 분수 계산하기 귀찮아서.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미안해, 6분의 21 마이너스 6분의 7 루트 3이 나와요. 네, 요거 계산하면, 그럼 요거 계산하면 요렇게 나오는 거고, 요게 P고요. 요게 Q가 되는 거야. 그래서 P랑 Q를 더한 다음에 60을 곱하라고 했죠. 그래서 문제 정답은 얼마가 되냐면 140이에요 라고 이렇게 나오는 등비급수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자, 정리하시고요. 요 문제에서 이제 보시면은 다시 확인. 이제 등비급수 4점짜리 문제, 등비급수에서 좀 난이도 있는 요 4점짜리 문제를 푸실 때 우리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나온다는 거, 플러스 덧셈 정리, 그 다음에 보조선이 굉장히 복잡하게 그려질 수가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이런 것도 연습하셔야 되고, 알았니? 오케이?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30번까지 좀 맞추면 좋겠지만, 일단은 가장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인 목표로 잡는 게 6평에서 30번 제외하고 미적분을 내가 7문제를 맞추겠다라는 생각 갖고 가시면, 왜냐면 이제 도형이 2문제 나올 가능성이 또 있고, 아니면 이제 미분법 관련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알겠죠? 실제로 그리고 30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게 이제 좀 약간 뭐랄까, 그 연습하기에 좀 애매한? 그러니까 30번은 진짜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실제 수능 가서도 미분이 나올지 적분이 나올지 몰라요. 그때는 더 선택지가 넓어져. 그럼 적분 문제에서 또 어떤 게 나올지도 모르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적분법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알겠지? 근데 지금 우리 풀어봤던 27, 28, 29 이런 애들은 특히 도형, 까치가 앉았네요. 네. 수업 들어왔나? 자, 오케이? 다시. 도형 문제들은 여러분 국가에서 찍어준 문제란 말이야. 도형 잘 나오잖아요. 계속 한 2문제씩 나오잖아. 그럼 최소 7점이야. 3점 하나, 4점 하나면. 그치? 7점이면 꽤 큰 점수예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 알았어? 자, 그리고 요거 30번은요. 제가 요 30번이 좀 어렵긴 하거든. 30번 어려운데 제가 따로 찍어 놓은 게 있어서, 요거는 따로 찍어 놓은 게 있어서 보실 분들만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알겠지? 30번은? 알겠니? 오케이? 일단 연습은 같이 해가지고 내가 편집해서 올려줄 건데, 연습 자체는 거기 나와 있는 이제 도형 연습 많이 하시라고. 6평 때까지. 일단 도형은 내가 어느 정도 6평 때 확실하게 맞추겠다. 그리고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알겠어? 봐봐. 30번 보시면은, 야, 그리고 도형 문제 좀 연습 좀 해. 도형 틀린 사람들 28, 29. 알겠어? 자, 갑니다. 6월달에 보면 도형 엄청 나오잖아. 무조건 나올 거야. 등비급수랑 삼각함수 극한도형이랑. 알았지? 자, 30번 가볼게요. 30번은 좀 어렵기는 했고요. 상황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했는데, 문제 보시면은 A, B가 양수라고 돼 있고,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어제 이렇게부터 계속했던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형태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에는 초월함수를 아주 정확하게 그리는 문제보다는
이렇게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 갖다가 좀 파악을 해서 문제 푸는 게 나오니까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 자, 그럼 30번 해볼게요. 일단은요, 그래프 개형을 좀 그려볼게요. 문제에서 주어진 fx라는 함수가 지금 a, x 곱하기 익스포넨셜, 그 다음에 마이너스 bx 제곱 더하기 b와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그래프 개형을 좀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 원점 지나죠? 그죠? 원점 지날 거야. 그 다음에 그래프 개형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쪽이 양수총만 그리시면 되니까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게. 그래서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t가 3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큰 쪽에서 fx와 t, ft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 자, y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하자? q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원점 O에서 이 접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뭐라 하자? h라고 하자. 그랬을 때 HOQ를 뭐라고 그랬어? GT라고 그랬어. 즉 각이 t에 관한 함수로 주어진 거야. 각이 t에 관한 함수로 주어졌을 때 가나 조건 만족하는 함수 찾아서 계산해 볼래? 이런 얘기거든. 자, 그러면 첫 번째 가볼게요. 그냥 한번 상황을 좀 관찰을 해보시면 접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해볼게요. 접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자, 요점의 좌표를 내가 그냥 t, ft라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접선에다가 원점에서 뭘 내려? 수선을 딱 내린 거지. 이렇게 수선을 딱 내려요. 그랬을 때 생기는 각도, 요각이죠. 자, 요각을 우리는 뭐라고 한 거냐면 지금 GT라고 한 거야. 그지? 자, 그럼 가족권부터 바로 해석 들어갈게요. 첫 번째 가족권 갑니다. 가족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리미트 t라는 친구가 어디로 간다고 그랬냐면 얘가 3분의 루트 3 플러스야. 3분의 루트 3 플러스. 그랬을 때 gt라는 값이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간대요. 자, 그럼 확인. 각도가 0이야. 각이. 각이 0으로 가. 그러면 gt가 0이 되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나 관찰해보면 지금 수선이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접선이 움직여. 접선이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t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됐니? 자, 그랬을 때 요게 수선이었던 애가 각도가 0이 되려면, 요 보라색이 0이 되려면 결국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접혀 올라가서 딱 여기에 놓여야 돼요. 이해됐어요? 수선이. 됐니? 그래야 각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될 수밖에 없냐면, 잘 봐. 여기가 극대죠. 자, 갑니다. 이렇게 접선이 그려진 거야. 이렇게 접선이 그려진 상황이고, 그랬을 때 원점에서 접선에 수선을 내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가 될 거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뭐가 되냐면 GT라는 값은 제로로 가죠. 됐나요? 아, 그럼 이런 얘기네. t라는 친구가 뭐예요? t라는 친구가 지금 접점의 좌표잖아요. 근데 접점의 좌표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얘가 결국은 접선이 옮기고 가다가 이렇게 딱 놓였을 때가 바로 요 상황을, 각도가 0이 되는 상황을 만족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돼서 결국 요 지점, 극대를 갖는 지점이죠. 극대를 갖는 지점의 좌표가 바로 뭐가 되냐면 3분의 루트 3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권 먼저 해석하시면 얘는 x가 3분의 루트 3에서 뭘 가져요? 바로 극대를 가져요. 이런 말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가족권 첫 번째 해석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나족권 해볼게요. 자, 요 나조건이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웠을 텐데 요거 해석하는 게 확인을 해볼게. 자, GT라는 친구가 뭘 갖냐면 최대를 갖는데, GT가 최대를 갖는데 그때 최대값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4분의 파이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됐지? 그럼 잘 봐. 그래프를 새롭게 하나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새롭게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자, 가볼게. 자, 여기서요 t라는 애가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내가 접선을 그릴 건데 그 접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뭐냐면 gt라는 애가 제일 뭐 할 때야? 커질 때야. 그럼 잘 봐야 얘들아. t가 여기서 출발해. gt가
제로일 때. 근데 얘가 점점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점점 옆으로 누워야죠. 그럼 점점 옆으로 누워야 돼. 근데 뭘 유지하면서? 수선을 유지하면서. 이해됐어? 수선을 유지하면서. 그럼 잘 봐. 니네가 원점에서 어떤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직선과 수직으로 만나죠. 그치? 그러면 얘가 최대한 누워야 돼. 최대한 누우려면 이 값은 어떻게 돼야 될까? 이렇게 되면 최대한 누워 안 누워? 이렇게 되면. 요거 생각해볼까? 요렇게 비교해볼까? 똑같은 건데 요렇게 돼 있고 그럼 수선이 이렇게 되지. 그럼 각도는 어떻게 돼요? 줄어요? 이게 이쪽으로 가? 그럼 이게 이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최대한 이렇게 돼야겠지.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뭐가 돼? 요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더 눕겠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요 친구가 지금 음수 기울기잖아? 그럼 요 친구의 기울기가 뭐가 될 때? 요 친구의 기울기가 최소가 될 때. 거꾸로 얘기하면 절대값이 제일 커질 때. 되니? 그때 요 각도가 제일 뭐예요? 요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될 때네. 언제야? 변곡점이죠. 어제야. 변곡접선. 그래서 나 조건의 얘기는 뭐예요? GT가 4분의 파이를 가질 때가 바로 뭐야? 변곡접선과 수직일 때라는 거야. 그 해석이에요. 그래서 변곡접선 그려보시면 변곡접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이게 변곡접선이고 여기가 뭐가 돼? Q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내가 수선을 하나 딱 그려요. 딱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되는 거고, 그때 GT값 요각이 될 거고, 요각이 얼마야? 4분의 파이다라는 거지. 그럼 얘가 4분의 파이니까 요 보라색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당연히 1이에요. 이쪽도 4분의 파이가 될 테니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변곡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네. 됐나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해석입니다. 그럼 해석은 다 했어요. 여기까지 됐어? 해석은 다 했어. 그래서 요 점을 내가 변곡점이라고 잡으면, 여기를 t라고 잡으면 얘는 f 프라임 t라는 값이 변곡점일 때 바로 변곡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을 가집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제 뭘 찾을 수 있을까요? 변곡점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될 때를 알고요. 그 다음에 극값을 갖는 지점이 루트 3, 3분의 루트 3일 때를 알아요. 그러면 뭘 찾아야 돼? 이거 갖다가 A와 B를 찾으셔야 돼. 됐지? 그럼 A와 B부터 찾을게. 세 번째 이제 계산합니다. 자, A와 B를 찾읍시다. 근데 여기서도 계산이 조금 복잡하긴 해요. 그러니까 잘 해볼게요. 따라오세요. 자, F'X를 구할게요. F'X는요, 계산해보시면은 얘는 저거 미분하시면 되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bx 제곱 더하기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여기에 곱해지는 게 뭐가 나오냐면 1 마이너스 2bx 제곱이 되고 얘가 0이다. 이렇게 나와요. 되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0이 되는 값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0이 되는 값은 이만큼이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왜냐면 이 값은 절대로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정리해보면 2bx 제곱이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2bx 제곱이 1이 되니까 x 제곱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2b분의 1이 되는데, 그때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 극대를 갖는 지점이다 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러면은 3분의 루트 3을 제곱하시면 되니까 얘가 3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b값이 나오네. 자, b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b값은 이렇게 2b가 3이 되면 되죠? 그죠? 따라서 b값은 2분의 3이에요. 이렇게 하나 나와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F2' 갑시다. 자, 이계도 하셔야 돼. 그래서 이계도 하시면은 이것도 계산 생략할게요. 얼마 나오냐면 2배의 A, B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bx 제곱 더하기 b 하고요. 곱하기 뒤쪽에 다항함수 형태가 어떻게 써지냐면 2b
x제곱 마이너스 3이 되고 는 제로 요까지가 나와요. 됐어요? 요 정도 이게도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아이고 x가 빠졌네요. 미안. x가 하나 더 나와. 요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좀 찾아보시면 얘가 뭐예요? 얘가 0이 되거나 아니면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림상에서 봤을 때 변곡점을 어디로 찍어놨어? 여기로 찍어놨단 말이야. 그럼 여기로 찍어놨으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되셔야 돼요. 얘가 0이 되셔야 돼. 따라서 자 정리하시면은 2bx제곱 마이너스 3이 0이 돼야 돼요. 근데 2b가 뭐예요? 2b가 2분의 3이죠? 그럼 2분의 3이니까 2b는 얼마가 돼요? 3이 돼요. 됐습니까?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x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x는 하나는 1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러면 그림상으로 봤을 때 변곡점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은 될 수가 없으니까요. 변곡점의 좌표가 1이다 라고 나와서 요 값이 1이다. 요까지 구한 거야. 그럼 뭘 구할 수 있어?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왜? f'1이 뭐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뭐 대입하면 돼? b에다가는 2분의 3 대입하고 그 다음에 1 대입해 주시면 되죠. x자리에 1 대입해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a값 계산해 보시고요. a값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a값이 2분의 1까지 나와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1차 계산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에서의 조건, 가조건은 극값에 대한 조건을 줬고 그 다음에 나조건은 변곡 접선, 즉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될 때가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 가지고 계산한 거고요. 그래서 A가 2분의 1이고 B가 2분의 3이다까지를 찾아냈습니다. 됐니?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 자, 지울게요. 네, 계산할 거야. 얘가 얼마가 되냐? 한번 써보면 얘는 2분의 1, 그 다음에 x제곱,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b가 2분의 3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더하기 2분의 3까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어? 맞죠? 빼기 b인가? 마이너스 맞죠? 아닌가? x? 아, x 1차구나. 미안. 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미분 계산할게요. 두 번째.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냐면 미분법이에요. 얘가. 여기서부터는 미분법 계산이거든. 네 번째. 우리가 이제 미분 계수를 찾을 거야. 그리고 어려운 문제 풀수록 항상 쌤이 강조하지만 구하는 것에 집중을 하셔라. 구하는 게 뭔가 확인해 볼게. 문제에서 구하는 게요. 잘 보세요. f2' 3분의 루트 6. 그 다음에 여기 g' 3분의 루트 6이거든. 그랬을 때 사실 얘는 구하기 쉬워요. 얘는 이미 계산이 다 끝났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야? 얘야. 그리고 이런 생각 가지셔야 돼. 자, GT가 뭐예요? 각이에요. 근데 각이 T에 관한 함수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계산을 마무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걸 직접 구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럼 GT에 대한 식을 구해야 되거든? 어때? 별로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 GT를 T로 표현한다는 게, T에 관한 식으로 딱 표현한다는 게, 혹은 뭐 X로 바꿔도 되고. 그래서 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문제 구조를 보시면, 여기다가 세모 쳐보시면, 3분의 루트 6, 3분의 루트 6이야. 똑같은 함수네? 그죠? 아, 똑같은 함수값 대입하는 거네? 그럼 나는 얘를 뭐라고도 볼 수가 있냐? 자, H 3분의 루트 6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즉
서로 다른 함수예요. F2'과 G'은 서로 다른 함수인데 내가 이거를 봤더니 똑같은 함수값을 대입한 거를 계산하는 거야. 그럼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이것 따르고 하고 이것 따르고 해서 그냥 나눠서 계산하는 방법. 근데 그런 의도보다는 똑같이 3분의 루트 6을 대입한다는 이유가 요 전체 꼴, 즉 h라는 함수를 뭐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냐면 F2'분의 G'이라고 보고 나는 이 모양을 구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함수로 보고 이 모양을 만드는 데 집중하자고. G'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알겠니? 그러면 또 하나의 이제 관계식을 끌어와야 되니까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이제 가나 조건은 다 쓴 거예요. 가나에서 쓸 수 있는 건 다 썼고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현재 상황이. 그 다음에 아무거나 임의의 점 하나 t라고 잡을게요. 이 정도 잡을까요? 이 정도 잡아서 이렇게 접선 하나 그렸어. 그래서 이렇게 접선 하나 그려서 여기를 t라고 임의로 잡은 거야 다시. 됐니? 자, 그럼 잘 봐. 여기에서 이제 뭘 내렸어? 수선이요. 수선. 이렇게. 수선을 내렸고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요 값이 GT인 거죠. 자, 그럼 갑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이거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뽑아낼 건데 어떤 거를 하나 해볼 거냐면 자, 여기 점 있죠. 수선의 발. 수선의 발에서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보조선 하나 그려보면 잘 봐. 여기 직각이고요. 여기 직각이고 90 GT죠. 이거 동그라미라고 놓으면 이거 X다. 되니? 근데 여기도 직각이거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 동그라미가 돼. 즉 요만큼도 뭐가 돼요? 요만큼도 GT랑 똑같아서 여기가 GT가 돼요. 되니? 그럼 잘 봐. 요렇게 내가 평행하게 선을 그렸잖아. 그럼 평행하게 선을 그렸으니까 이만큼 각 있죠. 이만큼 각.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그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바로 뭐가 되냐면 파이에서 GT를 빼준 거예요. 됐나요? 파이에서 GT를 빼준 거라고. 그럼 잘 봐. 요 노란색의 평균 변화율을 우리 어제는 점과 점으로 평균 변화율을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탄젠트 각도로 점과 점, 평균 변화율을 표현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식이 나오냐면 자 갑니다.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GT가 되고요. 이게 평균 변화율. 자 근데 이게 뭐랑 똑같아? F의 미분 계수랑 똑같겠죠. 이런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주자 해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어려워? 어렵죠? 다시 요렇게 수직관계가 나와 있잖아. 그럼 요렇게 수직관계가 나와 있는데 요 식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모양을 만들고 싶은 거니까 요 접선에 대해서 X축에 평행하게 선을 하나 그으시면 여기도 직각삼각형이고 평행하게 그리니까 요 값이 GT가 되거든? 그래서 요 값을 이제 파이 마이너스 GT라고 쓸 수가 있고 따라서 요 노란색의 기울기를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GT 라고 쓰면서 동시에 F'T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런 다음에 뭐 할까? 요 식을 T로 미분하세요. 요 식을 T로 미분해. 그럼 요 식을 T로 미분을 하시면 갑니다. 합성함수죠? 그죠? 그럼 합성함수 미분 형태니까 뭐가 돼요? 시컨트 제곱 파이 마이너스 GT 되니? 그 다음에 곱하기 미안하다. 이거 먼저 하자. 이거 계산이 더 복잡해지니까 쏘리. 이거부터 하자. 얘부터 좀 정리할게. 이거 그대로 놓고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 꼴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탄젠트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붙일게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이렇게 하자. t 미분하기 전에 탄젠트 gt가 마이너스 f't와 같다. 이렇게 놓고 미분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됐니?
그럼 이렇게 놓고 미분을 하시게 되면 자 와볼게. 요거를 양변 미분해봐. 자 얘 미분하시면은 시컨트 제곱 gt 그 다음에 곱하기 g 프라임 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f 2 프라임 t 라는 결론이 나와서 오호 내가 원하는 게 나오네. 요거 있죠. 그죠? 그럼 얘는 이쪽을 얘를 1로 보내고요. 얘를 1로 보내. 마이너스 냅두고 따라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식이 뭐였어? 자 얘는 f 2 프라임 t 분의 요거죠. g 프라임 t가 되고요. 요게 뭐랑 똑같냐면 마이너스 이쪽으로 오시면 시컨트 제곱 gt 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됐어요? 그럼 결국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되냐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이거였잖아. 이계도분의 도함수. 그지? 그러면은 요 t자리에 뭐만 대입하면 돼? t자리에 이제 3분의 루트 6만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그럼 하나 남은 이제 마지막 광문은 뭐야? 이거 찾으면 되죠. 그죠? 자 그럼 이거 찾으러 가볼게요. 자 갑니다. 시컨트 제곱 gt야. 그럼 나는 여기다가 3분의 루트 6 대입한 거 계산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3분의 루트 6 계산하고 싶은데 시컨트 제곱이죠? 그럼 시컨트 제곱은 뭐랑 똑같을까요? 아 배고파. 시컨트 제곱은 뭐랑 똑같아?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죠. 그치? 자 그럼 가볼게요. 이게 훨씬 더 편할 테니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gt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지. 됐어? 그러면 이 생각이 들어야 돼. GT를 직접 구할 거냐 아니면 이 전체를 구할 거냐. 그죠? 근데 이 전체는 이미 어떻게 했어? 구해놨어요. 맞아요? 이게 더 빠르겠지. 탄젠트 GT가 이거라는 걸 구해놨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확인됐어? 오케이. 그러면 요것만 뭐 하면 돼요? 요것만 어디다 하면 돼?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요거 미분해서. 알았어요? 이거 미분해가지고 계산해서 대입하면 되니까 계산 생략할게요. 미분해서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 자 탄젠트 g 3분의 루트 6 결국 우리가 이거 구하고 싶은 건데 요거를 직접 여기다가 미분해서 대입해가지고 계산해 보시면은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익스포넨셜 이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얘가 4분의 익스포넨셜이 나와요. 아이고 얘 제곱한 게 미안. 계산을 생략하다 보니까 4분의 익스포넨셜이 나와요. 요게. 그래서 문제 정답은요. 자, 요 자리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지. 마이너스 여기에다가 1 더하기 요만큼이 얘가 되니까 4분의 익스포넨셜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요. 문제 정답은 마이너스 4 플러스 익스포넨셜분의 4가 돼서 4랑 4를 더한 8이 문제 정답입니다. 됐죠? 네, 마무리하시고요. 결국 이제 보시면은 마지막 문제 마지막에 계산하는 거는 결국 뭐야? 미분법이야. 알겠니? 그래서 문제 해석하시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잘 정리하고 마무리 계산하실 때는 이제 미분법으로 가시는 건데 우리 대부분의 이제 미분법 어려운 것들이 함수를 직접 구해가지고 대입하는 것보다 미분 계수를 직접 구하는 형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구하는 형태가 훨씬 더 많아요. 실제 기출을 봐도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 만들어가는 것들 연습하셔야 되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확인하셔야 돼. 알겠지? 네, 잘 정리하시고요. 자, 7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마저 했던 거 7번 오늘 하고 그 다음에 3회로 갈게요.